근데 이 빌네브 사령관은 블로뉴 근해를 항해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카디스 항에 도피해 있었다. 블로뉴 항은 이제 이쪽이거든요. 여기 안 있고 스페인 카디스 여기에 도망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 영국 함대랑 게임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바둑판 같은 전투 대형으로 군사를 부려서 울름에서 전투도 하지 않고 10만 명의 오스트리아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빌드웨브가 카디스에서 출항해가지고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트라팔가에서 영국의 허레이쇼 넬슨 제독한테 전멸된다. 자, 카디스 항에서 출항을 해서 아까 카디스 항이죠. 아까 카디스에서 출항을 했는데 트라팔가를 곳에서 여기서 영국의 허레이쇼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한테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가 전멸된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 외에는 영국을 격파할 방법이 없었다. 왜냐면 이제 함대가 전멸됐으니까 이제 해전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 군이 군과 전쟁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에서 얼어붙은 못 위로 러시아군을 유인한 후에 얼음판을 깨뜨려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아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이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 승리한다. 자, 또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와의 전쟁 때 보급선을 차단해 나폴레옹을 몰락시킬 수 있었던 프로이센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영국 왕실의 재산인 하노버를 줬다. 프로이센에 하노버를 줬다. 하노버가 어디예요? 하노버 여기를 이제 프로이센한테 줬다 이거죠. 근데 나폴레옹이 영국하고 협정을 체결할 때 시칠리아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노버를 영국에 반환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센에 주기로 했었는데 영국에 반환하기로 한 거죠. 자, 시칠리아와 교환하는 조건. 시칠리아가 이탈리아에서 요 섬이 시칠리아예요. 그래서 하노버를 영국에 주기로 한다. 영국에 보면 하노버 왕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은 나폴레옹 황제한테 최후 통첩을 한다. 근데 예나 아우어슈테트에서 프로이센이 패전한다. 그리고 황제가 포츠담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프로이센과의 전쟁까지 이겨버린 거예요. 포츠담에 입성한다. 포츠담이 이제 베를린 여기 입성한다. 그리고 1806년 6월 나폴레옹은 베를린에서 영국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한다. 영국 항구와 내왕하는 중립국 선박을 모두 유럽 항구에서 추방한다. 그러니까 영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도 안 되고 영국과 관련된 그 선박이 그 유럽 항구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되게 대륙 봉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폴란드와의 전쟁. 나폴레옹이 1807년 프리틀란트 전투에서 또 승리한다. 폴란드와의 전쟁도 승리. 프리틀란트가 지금 어디냐면은 폴란드 있죠. 폴란드에서 여기 브라브딘스크라고 하는 데가 프리틀란드. 여기서 전쟁에 이긴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을 마비시키려면 대륙을 철저히 봉쇄해야 됐다. 그러려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모든 항구를 폐쇄해야 됐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포르투갈을 군사적으로 휴폭한다. 그리고 장쥐노라는 장군한테 3만 명 군사를 내줘서 파견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남았죠. 자, 나폴레옹은 이제 카를로스 4세가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왕위를 왕세자인 페르난드 7세한테 이제 왕위를 주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서 이제 프랑스가 스페인을 나폴레옹이 이제 스페인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왕하고 왕세자를 바이온으로 초청한 뒤 감금한다. 바이온은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 또 아주 가까운 지역에 바이온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초청을 해서 감금한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형인 조제프를 보내가지고 국왕으로 만든다는 거죠. 스페인의 국왕으로. 그래서 나폴레옹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모든 항구를 폐쇄하려고 이제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스페인 국민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제프가 마드리드에 왔을 때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장군들이 폭동을 진압하려고 폭동을 이제 일으킨 게 이제 유격대가 있었어요. 유격대를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유격대가 뒤퐁 장군 이하 17,000명의 항복을 받았다. 그래서 유격대한테 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상륙을 한다. 자, 아서 웰즐리 웰링턴 경은 신트라에서 쥐노 장군의 항복을 받는다. 아까 나폴레옹이 쥐노 장군을 포르투갈로 파견을 했는데 신트라에서 웰링턴이 쥐노 장군의 항복을 받는다. 항복. 리스본 여기 포르투갈에서 리스본 옆에 이 신트라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항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또 스페인의 반란과 영국의 간섭을 좀 보고 있다가 또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4만 명의 병사를 동원한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 황제가 오스트리아를 위협하도록 8년 9월 에르푸르트 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탈레랑이 이때 수상 같은 그 역할이었는데 재상. 저번에 탈레랑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변절 귀족으로서 주교였는데 교회 재산의 국유화를 추진해가지고 그걸 이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 때 재상이었던 거야. 근데 탈레랑이 비밀리에 러시아 황제한테 오스트리아의 압력을 가하지 말 것, 그리고 황제 누이와의 결혼을 승낙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왜냐면 이제 탈레랑이 정세를 보호하니 나폴레옹이 이제 곤란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자, 나폴레옹은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가 되면 뭐가 있어요? 세습할 수가 있죠. 세습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부인 조세핀
조세핀과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른 왕족하고 이제 본인이 황제니까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없죠. 다른 황족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러시아의 황제 누이와 결혼을 하려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였죠.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영국의 돈을 받고서 그 무장을 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또 프랑스를 공격한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1809년 7월 바그람에서 승리했는데 프랑스 국민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 이제 전쟁에 지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황제 누이와의 결혼이 안 되니까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 루이즈와 결혼한다. 그리고 조세핀과 이혼한다.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이 굴복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영국이 굴복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대륙 쪽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상업이 쇠퇴하고 굶주림을 떠안긴다라는 거예요. 이 봉쇄가, 대륙 봉쇄가. 그리고 러시아에서 1811년 미국기를 개항한 영국선 150여 척의 입항을 받아들인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베를린 조령에서 유럽 항구에 그 영국 관련 선박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걸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한테 베를린 조령을 위반하면 전쟁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들어가. 근데 알렉산드르 1세는 피신을 해요. 그래서 모스크바를 나폴레옹이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은 항복을 못 받았는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러시아의 겨울은 무지하게 춥죠. 그리고 파리와의 연락이 두절되고 카자크 병사들이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다 할 수 없이 후퇴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후퇴였다. 그 공격을 계속 받아가면서 그 추운 날씨에서 그 보급도 받지 못한 상태로 몇 명의 병사들과만 이제 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몇 명의 그 병사들만 이제 갖고 퇴각에 성공했다. 그리고 프로이센이 또 1813년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한다. 근데 나폴레옹이 리첸 바우센에서 프로이센을 격파했는데 그래도 정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계속 유럽의 제국들이 그리고 영국이 나폴레옹을 공격을 한 거죠. 나폴레옹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10만의 프랑스군이 30만의 연합군과 대전에서 라이프치히에서 패한다. 라이프치히에서 프랑스군이 연합군에 패한다. 라이프치히가 어디예요? 독일에서 보면은 여기 패한다는 거. 독일 이제 연합군한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등 60만에 이르는 대군이 각 방면에서 프랑스로 진격한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미셸 네 장군을 필두로 장군 대표단이 찾아와서 나폴레옹의 퇴위를 요구한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한 거죠.